지난해 서울대 이공계통 최연소 합격자로 화제를 모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서울대로 진학하지 않고 진로를 바꿨습니다. 학생의 선택은 연세대 치의학과였습니다. 컴퓨터공학부에 입학해서 좋아했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보다는 안정적인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한 이른바 과학영재로 불리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 중에서 3명만 과학자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들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힘은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수 인재들에게 외면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질병이 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 현상의 원인과 해소 방안에 대해서 YTN 사이언스 신경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지난 5년간 정부가 이공계 육성 정책을 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학 영재로 커온 학생들이 이공계로 가지 않는 현상이 더욱더 심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통계인데요. 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자 200명 중 국내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은 15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3%인 46명이 의대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번에 카이스트의 경우 설립 이후 첫 추가 모집에도 불구하고 4년째 신입생 정원을 100%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정말 씁쓸한 소식인데요. 반면에 이제 의예과나 경영대학처럼 인기학과는 100% 등록률을 보인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이공계 진학률이 낮아지거나 또 전공자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전문가들은 이공계 기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과학기술은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이며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세계 선두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었던 반도체와 조선 분야도 과학기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이 20년간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도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5년간 계속된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15년간 기피 현상이 계속됐다면 이제 후효과가 나타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정말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한 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의 25%가 의대에 진학했다는 사실이 정말 심각하게 다가오네요. 하지만 안정된 미래로 또 진로를 결정했다고 해서 그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이공계 현실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가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각 기관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공계 연구원을 우선적으로 감축했기 때문인데요. 즉각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까지 맞물려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낮은 경제적 대우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이공계 기피 분위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과학 영재들을 외면하는 이공계, 그 현실을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과학 영재들은 과학 이주와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과학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은 학생들로 미래의 한국 과학계를 이끌어갈 동량들입니다. 하지만 과학을 좋아하던 과학 영재들이 과학자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과학 영재들의 이공계통 진학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입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200명을 조사한 결과 국내 이공계 대학 진학률이 2008년 62.5%에서 지난해에는 약 28%로 절반 정도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공계통 진학을 했더라도 대학생활 중간에 이탈하는 현상도 계속됩니다. 2009년부터 3년간 국립대학교의 자퇴생은 24,600여 명. 이 중 약 66%가 이공계 학생이었습니다. 고질병으로 심화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 현상의 현 주소입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1997년 IMF에서 시작합니다. 기업과 기관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공계 연구원이 감원 대상 1순위에 올랐습니다. 연구직보다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업종의 고급 일자리가 증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공계가 아무래도 금방 생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연구하는 여력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먼저 연구부터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생산직이나 판매직 또는 관리직들 위주로 운영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공계 기피의 근본적인 이유는 졸업 후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진학한 K군. 과학 분야의 연구자를 꿈꾸기도 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진로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대를 가고 싶은데 공대나 이공계 쪽에서 졸업하면 가는 진로가 대학원에서 뭐 연구실에 이렇게 있다든지 아니면 취업하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든지 세 개 중 하나더라고요. 근데 세 개 다 만약에 이공계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게 대적으로서의 주위 선배들의 생각이었고 공감을 했어요. 우리나라 연구 환경상 연구원으로서의 삶이 연봉이나 사회적 평가라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현실도 컸습니다. 의대로 높은 성적의 학생들이 가는 거는 주거리는 손실이잖아요. 솔직히 의대 가서 뭔가 과학적인 연구라든지 그런 거 하진 않거든요. 의사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상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자기 득과실을 판단하게 되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사자 직업을 우대하는 우리 문화 풍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진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부모들이 공부 잘하는 자녀에게 과학자보다는 의사나 변호사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학생들이 자기 주장에 의해서 진로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한테 많이 밀려서 진로를 결정을 하지요. 대학을 갈 때까지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이 돈 잘 버는 직장을 가기를 원해요. 한국 과학계의 어려운 환경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지난해 5월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과학계가 주목했던 한국의 중성미자 연구진 리노. 과학자들은 세 가지의 중성미자가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을 밝혀내 우주 생성 과정을 추적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16억 원을 들여 12개 대학 34명의 연구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실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사이로 중국에 추월당했습니다. 6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상과 미국과 손을 잡고 270여 명의 대규모 연구진을 꾸린 결과였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도 상황은 바뀔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입자물리 분야도 가속계에서 새로운 입자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장의 어떤 로열티를 벌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들한테서는 좀 관심받게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긴 호흡으로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연구가 아닌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한국 연구 환경에 대한 지적도 이어집니다. 선택을 받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 종사자들이 숫자가 적어요. 일단 한 분야가 발전하려면 그 분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적어서 어떤 의미 있는 과학적 성과를 내려면 맨파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지금. 과학자를 꿈꾸던 학생들이 과학자가 아닌 의사나 변호사가 되도록 권하는 사회. 심화되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중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을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도 원하는 직장 잡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과학계 종사자 70% 이상이 선진국에서 일하기 위해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세우고요. 또 과학 인재 육성에
초점을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공계통 진학률이 높은 학교도 있습니다. 바로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인데요. 학생들을 직접 만나본 결과 자신이 공부하는 분야에 대한 자긍심이 컸고요. 앞으로 하고자 하는 연구 방향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도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국내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 교육기관입니다. 2학년 수업 시간. 학생들이 태양 관측 안경을 쓰고 태양을 봅니다. 안경을 통해 처음 바라본 태양이 신기한 듯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천체 망원경 사용법을 익히고 본격적인 태양 관찰에 나섭니다. 태양 흑점과 홍염을 직접 관찰하고 특징을 파악합니다.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험과 연구를 통해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것이 한국과학영재학교의 특징입니다.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오히려 그 지식을 찾아가기 위해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전공 교과목,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 교과의 경우는 이제 실험이 굉장히 많아서 자기가 책으로 배운 내용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더 잘 이해하고 더 흥미를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주고요. 일방적으로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토론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도 과학영재고만의 특징입니다. 주입식이 아닌 스스로 생각해 답을 찾아가는 과학자의 기본 소양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강의 내용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걸 친구한테 물어보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습득하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친구들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자체에서 배우는 부분도 많고 내가 토론을 하면서 배우는 부분도 많고 해서 거기서 얻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연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친구들과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환경 덕분에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선생님과 같이 그룹별로 해서 실험과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연구가 제 생활에 거의 스며 들어갈 정도로 이제 공부와 연구, 학업과 연구가 융합되어서 마치 대학원생의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정말 전 행복하고 그 점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입시에서 자유롭다는 특수성도 학생들이 학습 의욕을 끌어내는데 한몫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수능 시험을 보지 않고 카이스트로 바로 진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고라든지 일반고들은 입시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는 그거로부터 좀 자유롭거든요. 배우고자 하는 것을 좀 더 가르쳐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가르쳐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과학영재학교로 출범한 영재학교입니다. 토론과 연구 중심의 수업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수업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순수 이공계통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을 키워주고 있어 여러 과학고등학교 중에서도 이공계통에 대한 진학률이 높습니다. 외국인 학생도 눈에 띕니다.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온 12명의 학생이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두 무상교육입니다. I think it's different like from here in Korea and especially this school and in Indonesia like the school system and then the class system. Like in this school, you know, we use moving class, so it's more like active. Most of the class for us international students are being taught in English, so I think it's a new experience to me. All the textbooks are in English and all the classes are taught in English, so it's really like new environment for me. Require a lot of science work, so you have to think really logically, and also school provide a lot of humanities subject, and I think we can improve like in both of the field. 다른 문화권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사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법입니다. 앞으로 세계가 요구하고 세계 리더가 될 인재들은
지혜롭고 착하고 똑똑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과학의 전문성뿐만이 아니고 어떤 융합적 사고와 인성과 창의성, 그다음 지혜를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게 저희 교육의 기본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같은 환경에서 공부하다 보니 다른 길을 선택하는 학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졸업생 가운데 의대로 진학한 학생은 한두 명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과학자나 연구원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과학기술 저 사람이 명예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인의 예우 및 그 복지에 관한 그런 법률을 가칭이긴 합니다만 제정을 하고 저희 사회적 보상을 좀 많이 해주는 복지를 늘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공계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저희가 또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인재가 우선돼야 합니다. 머리 좋은 영재들이 스스로 과학의 즐거움을 느끼고 계속 과학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공계 기피 현상의 극복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사회적인 관심과 보상 시스템입니다. 네, 부산에 있는 영재학교까지 직접 다녀오셨군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그 의외로 과학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엿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이번 해로 영재학교 지정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곧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들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미래를 한층 밝혀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회사에서는 이공계 계통 전공자가 환영을 받는다고요? 네, 우리나라가 아직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면 공학계열 인재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공계를 키워야 한다는 사회 공감대 형성인데요. 이공계 인재가 우리나라의 희망임을 일깨워주는 것도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도 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국가의 선로원이 바로 과학 입국 기술 자립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재들이 이공계로 몰리면서 GNP $2만 시대를 열 수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가 창조 경제입니다. 창조 경제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동력은 인재입니다. 과학 영재들이 의대가 아닌 이공계를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는 토대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신경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